여러분,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까요?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의 진짜 목소리가 담긴 최신 산스 설문조사를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로 보는 AI 보안의 진짜 현실,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 한 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안 전문가 10명 중 8명, 무려 81%가 AI를 이용한 공격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편을 지키는데 AI를 쓰는 비율은 고작 절반, 50%밖에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차이,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공격의 창은 점점 더 날카로워질 거라고 모두가 걱정하는데 왜 우리 방어의 방패는 아직 반밖에 못 들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 나갈 겁니다. 다행히도 센스 설문조사를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 이상한 불균형의 진짜 원인이 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AI 보안, 그 두려움과 현실 사이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이 그냥 기후일까요? 아니면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일까요? 그 현주소를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닌가요? 기업의 절반이나 AI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아예 안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공격수들은 최첨단 무기를 들고 쳐들어오는데 우리 수비수 절반은 맨손으로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AI를 쓴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무려 66%가 경고 피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딱 양치기 소년 이야기 생각하시면 돼요. AI가 늑대다 하고 너무 자주 그것도 틀린 경고를 자꾸 울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에이 또 저러네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A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어디서는 말썽만 부리고 또 어디서는 영웅 대접을 받고 있진 않을까요? 그 명과암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보안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 대응 분야부터 볼게요. 해킹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수습하는 일인데 가정 AI가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는요? 좀 뜻밖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가는 별 2개, 약함 수준에 그쳤어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AI가 아직 좀 어설퍼서 그렇습니다. 자꾸 엉뚱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게 기계다 보니까 그 미묘한 상황 판단 있잖아요. 그런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거죠. 하지만 반대로 영웅 대접을 받는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이 코드 보안 분야입니다. 개발자들이 짠 코드 속에 숨어있는 오류나 약점을 찾아내는 일인데 여기서는 평가가 아주 좋아요. 별이 무려 4개입니다. 여기에선 왜 이렇게 잘할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며칠 밤 나주로 봐야 할 수백만 줄짜리 코드를 AI는 단 몇 분 만에 싹 훑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실수나 약점을 귀신같이 콕콕 집어내는 거죠. 이러니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이건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밖에요. 자, 마지막으로 볼 사례는 공격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방어 시스템이 얼마나 튼튼한지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가짜 해킹 공격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분야 평가는 별이 1개입니다. 매우 약함, 거의 낙제점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게 기술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윤리와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이라고 해도 혹시라도 실제 사용자한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이런 걱정 때문에 AI한테 이런 위험한 칼을 쥐어주는 건 아직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아주 큰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술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얘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AI와 우리, 사람의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마 오늘 내용 중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정말로 AI가 내 일자리를 뺏어갈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답이 꽤 명확해집니다. 핵심은요, 완전한 대체가 아니라 역할의 재편이에요.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AI라는 이 새로운 도구를 아주 잘 다루는 전문가의 몸값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거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소식은 AI 전문가 한 명이 여러 사람 몫을 해낼 수 있게 되니까 기존의 단순 반복 업무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문장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AI가 당신의 직업을 빼앗는 게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당신을 대체할 것이다. 정말 이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말 아닌가요? 자, 그럼 만약 우리가 이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좀 더 무서운 이야기, 미래의 위협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I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날카롭고 교묘한 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이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말하는 미래의 AI 공격 탑3입니다. 보시면 무려 83%가 AI 피싱을 꼽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딥페이크가 73%, 그리고 AI를 이용한 더 빠른 해킹이 67%입니다. 이게 대체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요? AI 피싱은요, 여러분의 SNS나 이메일 같은 걸 다 분석해서 이건 뭐 안 속을 수가 없게끔 나를 위한 맞춤형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딥페이크는 더 하죠. 갑자기 우리 회사 대표님 얼굴이랑 목소리로 영상통화가 와서 김 대리 급한데 이 계좌로 빨리 돈 좀 보내게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을 위한 액션 플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그냥 오늘 당장 챗 GPT 같은 걸 켜서 AI랑 한번 놀아보세요. 대화도 해보고 질문도 하면서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둘째, 우리 회사에서는 AI를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아, 우리 회사는 이런 걸 쓰는구나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2가지를 연결하는 겁니다. 나는 AI를 활용하는 555 전문가가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다시 이 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AI가 당신의 직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당신을 대체할 것이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서핑보드를 타고 이 파도 위를 멋지게 달려나갈 것인가 바로 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 SNS 설문조사라는 지도를 가지고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사이버 보안 분야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함께 여행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분석도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